부모님들이 이제 조바심을 내는 그 이면에 보면 그 영어로 what과 how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거 했어? what? 너 그거 지금 어떻게 했어? 혹은 when? 너 지금 제때 했어? 이런 질문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이 나한테 정립이 되면 what과 how와 when에 대한 부분은 훨씬 작은 질문이 되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한테 네가 학생으로서 지금 이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반나절이라도 아이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 what과 how와 when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미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너무 정립이 됐는데 아이는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아이가 뭔 얘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생기는 질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내가 왜 그렇게 되고 싶냐면 난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은 그거는 뭔지 더 얘기해 주겠니? 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순간 엄마 내가 그걸 왜 원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면 그때 how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최소한 내가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아이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열망, 자기답게 되고 싶은 열망, 멋지게 되고 싶은 열망,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 열망을 부모가 같이 짚어주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그래봐야 하루 이틀이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how, 그리고 너한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when, 그 다음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에 대한 what, 이 부분을 자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훨씬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그런 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행동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100% 믿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와 자극과 인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스케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부모가 그거를 점검해 주는 거고요. 인정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잘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칭찬, 잘 못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제한이나 처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뭐 온라인이 됐든 학원이 됐든 그 학원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온라인 학습에 맡기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지금 아이한테 어떤 구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구조 속에서 학원을 가고 온라인 학습을 하고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종이에 저는 써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점검으로서의 자극을 할 때는요, 따뜻하게 가끔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 딱딱하게 자주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잔소리는 딱딱하고 불친절하게 자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따뜻하게 가끔 이렇게 점검해주고, 그걸 잘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행동에 대한 칭찬,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약속된 제한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꾸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그 근력을 키우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양질의 경험들을 하는 것인데, 그 양질의 경험의 정수는 저는 대화와 추억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는 모든 그 소통, 의사소통, 이게 다 대화는 아니에요. 사실 대화는 굉장히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은 뭐 눈빛으로 말하는 거,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어적 소통 혹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 대화가 아닌 거는 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폭력적이 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대화라고 하는 건 안전감을 기반으로 한 상호 소통인데, 전 대화를 싸우지 않고 5번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싸우지 않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소통을 5문장 이상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마음의 근력이 점점점 생기고 근육이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언어적 훈련을 통한 마음의 근력 키우기라고 한다면, 또 추억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모님이 계획도 잡고, 그래서 꼭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가족이 같이 영화를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추억 만들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추억 만들기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고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내가 무엇을 보러 가는 그곳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러 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여행에서 추억 만들기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그게 있다면 전 그게 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나 보면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드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은 언어적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본질이 뭐냐? 바로 말씀이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의 본질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더 인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다워지고 살맛이 나고 더 생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